그러면 이제 이게 ARM의 또 IP를 기반으로 한 칩 설계 생태계가 굉장히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중국 내 연간 판매량이 한 1000만 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뭐 전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중저가 AP가 매출이 33% 늘었다는 거는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이 그만큼 나온다는 거죠. 중국 쪽 특히나 모바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가장 노출도 높은 회사가 있어요. 자, 이영수 대표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더군다나 오늘 나오시는 날 암이 상장을 했어요. 25% 급등을 했고, 이것이 또 미국 시장의 새로운 또 상승 모멘텀이 되는 것 같아요. IT 쪽에. 한번 좀 전반적으로 좀 풀어주시죠. 네, 뭐 암이라는 회사는 그 반도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제공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배터리 쓰는 모든 모바일 관련된 이제 칩 쪽에 아주 그 생태계 정점에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의 아키텍처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칩 설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IP를 제공해주는 회사고, 이제 소프트뱅크라는 회사가 이제 대주주인 거고요. 이제 회사 자체는 원래 영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저기 상장을 통해서 이제 자금 유치를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캐파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확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요즘에 가장 핫한 게 AI 트렌드잖아요. 지금 AI라고 하면 거의 뭐 등식으로 엔비디아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AI라는 게 데이터 학습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칩은 그 엔비디아 그 AI 반도체들이 핵심이죠. 그 칩은 X86이라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CISC라고 하는 이제 우리 유선, 예전에 인텔의 PC나 뭐 서버나 이런 쪽에 이제 쓰던 아키텍처 기반인데, 이게 이제 점점 그 데이터 학습이 끝나고 이게 엣지 디바이스로 오게 되면 우리 뭐 PC나 모바일이나 아니면 뭐 우리 그 일반 그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그런 칩들이 되게 되면, 물론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ARM의 또 IP를 기반으로 한 칩 설계 생태계가 굉장히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ARM의 상장은 굉장히 그 반도체 IP 생태계 그리고 차세대 기술 어떤 흐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2주 동안 우리 IT 쪽에 일어났던 핫 이슈들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들 좀 뽑아서 오신 것 같은데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일단 이제 애플 아이폰 출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그렇죠. 원래 이제 그 IT 시장에서 보면 상반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CES라는 이제 그 라스베이거스 가전쇼가 제일 중요한 이벤트고, 그리고 이제 그 MWC라고 해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근데 이제 요즘에는 MWC가 좀 별로 못하죠. 왜냐면 이제 그 스마트폰 자체가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ES도 요즘에는 거의 자동차 전시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차세대 디바이스로 굉장히 주목하는 게 이제 자동차고, 그리고 항상 하반기에 이제 애플 아이폰 신제품 출시가 되게 중요한 이벤트인데, 이제 정말 이게 모바일 시대가 이제 지나갔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애플 아이폰 출시가 되면 국내에서 LG 이노텍하고 BH라는 회사는 항상 그렇죠. 긍정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최근 주가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이번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아이폰 15가 그럼 잘 못 나왔냐?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제품은 매끈하게 잘 빠졌는데, 이게 이제 그 정치라는 변수가 덮어버린 거죠. 이 호재 자체를.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에서 공무원들이 이제 아이폰 못 쓰도록 이제 규제를 했고, 요게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에 굉장히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중국 당국에서 또 공식적으로 그거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또 뒷말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근데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라고 말을. 그러니까 뭐 중국의 말을 믿을 수가 네, 있나요? 그렇죠. 이게 뭐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맞네 라고 이제 시장이 이제 인지를 한 거고요. 사실은 그 중국 시장은 애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그 어떤 프리미엄 쪽에서도 굉장히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중국이 연간 스마트폰 수요가 한 2억 5천만 대 정도 돼요. 그 2억 5천만 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프리미엄, 그러니까 가격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의 시장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2억 5천만 대 중에서 20%면 5천만 대 정도인데 그 5천만 대 중에서 거의 90%는 애플 수요거든요. 네. 그러면 4,500만 대 정도가 애플 그 아이폰 수요인데 이게 그 아무래도 중국이 공무원들만 못 쓰게 한다고 하지만 또 요거를 계기로 또 그 애국심 소비 그리고 마치 아이폰 쓰면 매국노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애플은 그래서 이번에는 이 중국 영향 아무래도 판매량을 확대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SP 평균 판매 가격을 높이는 전략으로 더 집중할 것 같고요. 기존에는 기본 모델하고 플러스 모델 그리고 이제 프로하고 프로 맥스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모델하고 플러스 모델 비중보다는 프로하고 프로 맥스 쪽에 좀 더 힘을 실는 모양새고 프로하고 프로 맥스 판매 비중이 이번에는 한 65%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프로보다 프로 맥스 쪽에 더 힘을 실었다는 거죠. 프로 맥스가 한 40%, 전체 판매량의 한 40%까지 지금 애플은 목표를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모델 플러스 프로 모델을 거의 가격을 동결시켰고 프로 맥스 모델은 100불을 올렸는데 대신에 이제 낸드 플래시를 128GB에서 256GB로 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저항은 기존에 우리 겪었던 것처럼 가격 저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 판매량 수요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그 돌아보면은 그 물론 이거는 한번 사면은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사용하니까 2년 이상 정도는 사용하니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우리 나이키에서 프로스펙스 한국산 나왔을 때 애국 마케팅 보통 했었잖아요. 콜라도 815 콜라 나오고 막 이랬을 때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한번 이렇게 쫙 쏠림 현상은 있는데 사실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가는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적이었기 때문에 저게 단기적인 악재가 아닐까? 결국에는 이렇게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모르죠. 저건 또 사용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 부자들은 그 아이폰을 좋아하죠. 네,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외부에 나갈 때는 화웨이 메이트 들고 가고. 그러니까 뭐 두 개를 사게 네, 된다면 보통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진짜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보면 애플의 중국 내 연간 판매량이 한 1,000만 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뭐 전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애국 소비라고 해도 명품은 갖고 싶거든요. 근데 IT 쪽에서 명품은 애플하고 테슬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제품은 과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번에는 단기적인 근데 심리적인 영향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요 며칠 동안의 어떤 조정 그 악재를 녹여오는 조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이제 암의 상장을 통해서 또 분위기를 또 반전시키는 네,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아이폰과 또 하웨이의 이런 관련된 것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관련된 주식들도 호재가 되는 게 있고 악재가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풀어봐 주시죠. 네네. 일단 이제 악재가 되는 부분은 애플 아이폰 쪽에 딱 붙어있던 그 사실상 애플의 프록시 같은 역할을 하는 국내 주식이 있잖아요. LG 이노텍이 있고 뭐 BH가 있고 이번에 폴디드 줌이라는 그 프로맥스 시리즈 이제 카메라 액추에이터를 납품하는 자화전자가 사실상 그런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별로 재미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화웨이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부활하는 게 반도체 수요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나쁘지 않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애플은 사실 디램 짠돌입니다. 왜냐면 워낙 최적화를 잘해서 네. 모바일 디램 굉장히 적게 쓰면서 적게 쓴다. 효율 잘 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중국은 최적화라는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OS도 별도고 AP도 별도고 하드웨어 시스템도 다 별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기린 AP를 직접 설계해서 하지만 그래도 최적화가 애플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모바일 디램 좀 넉넉하게 쓰는 편입니다.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디램 수요에는 긍정적이고 요게 또 공교롭게 때맞춰서 삼성이 4분기 모바일 디램 고정거래 가격을 20% 인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보면 주요 수요처가 세 개가 있잖아요. 서버가 있고 이제 모바일이 있고 PC가 있는데
서버는 원래 뭐 AI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 하이엔드 쪽으로 중심으로 나쁘지 않았었고 그리고 최근에 PC 쪽이 돌아섰었잖아요. 네. 그 델이 이번에 그 9월 초에 컨퍼런스 콜에서 PC 쪽에 이제 수요가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해서 PC 쪽 수요도 돌아서는 거고 지금 제일 못난이가 이제 모바일 쪽이었는데 이제 모바일 D램도 이제 4분기부터 돌아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뭐 전반적인 주식에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중국 쪽 그 특히나 모바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가장 노출도 높은 회사가 있어요. 국내. 심텍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심텍이라는 회사가 주로 메모리용 기판을 하는데 그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게 MCP라는 게 있어요. 멀티칩 패키징이라는 기판이 있는데 그게 중국향 중저가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그러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최근에 이제 월 단위 수주 금액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가시 눈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심텍은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보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심텍, 뭐 해성 DS, 대덕전자 이런 기판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애플 그 아이폰하고 뭐 관련돼서 사실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중국의 어떤 제조에 영향을 미쳤는데 뭐 화웨이죠. 네. 화웨이가 이제 3년 만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내놨고 요게 이제 그 애국 마케팅을 펼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가장 피해를 본 기업이라고 하면 화웨이죠. 네. 원래 1년에 연간 1억 9천만 대, 거의 2억 대 가까이 스마트폰 판매하던 회사고 통신 장비 쪽으로도 세계 탑 수준이었는데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시장이 쪼그라들었고 스마트폰 사업은 거의 뭐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화웨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칩 설계, 모바일 AP 설계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칩 설계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칩 설계는 잘하는데 생산할 데가 없죠. 파운드리를 TSMC한테 의존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화웨이 자회사 중에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중국에서 제일 칩 설계를 잘하는 회사였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이 상당 부분 약해졌는데 그 기린 AP라는 것들을 생산해서 TSMC 7나노 공정을 썼는데 미국이 못하게 막다 보니까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못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SMIC를 찾아가서 14나노 가지고 이제 칩 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 퀄컴 스냅드래곤이나 애플 A 바이오닉 칩 같은 경우는 5나노, 4나노 쓰고 있는데 화웨이가 아무리 애국 마케팅이라고 해도 14나노 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 SMIC가 7나노 성공을 해버렸죠. 그러면 7나노하고 5나노, 4나노는 약간 한 세대 정도의 기술 차이기 때문에 설계나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후공정을 통해서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라는 모델에 이제 요 자기들이 설계한 칩을 가지고 이제 그 공개를 했는 거고 여기서 이제 화웨이가 노리는 바는 그거예요. 중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하면 한 5천만 대 정도 되는데 네. 지금 한 250만 대에서 500만 대 정도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자. 애국 마케팅을 기반으로 해서 진입하자라는 거고 여기서 한 1,500만 대 정도만 진출해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화웨이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그 진입하는 데 있어서 뭔가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국 정부의 역할인 거죠. 그 기린 AP 이번에 그 9000S라는 칩은 AP 프로세서 성능은 2018년 애플 A 바이오닉 칩 프로세서하고 성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5G 통신 칩은 거의 대등한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쓸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애플 아이폰 12 그 프로 시리즈 정도는 나오는 거거든요. 성능이. 저도 아이폰 12 프로 맥스 쓰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게 프로세서 성능이 딸린다 이런 그런 느낌 안 들거든요. 그리고 통신 속도도 괜찮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 그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이제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애플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업체한테는 안 좋지만 요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인 사이클을 돌아세우는 데는 굉장히 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 저 화웨이 메이트와 관련해서 국내 그 하나 종목이 그 이슈로 떠올랐던데 수혜주로 그 갑자기 제 종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유리 가공하는 네네 저기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네. 나는데, 네네. 하여튼 근데 그건 실제보다는 그건 약간 기대감인 것 같던데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화웨이 스마트폰이 사실 이제 수량이 또 옛날 수준의 한 절반 정도만 회복해도 연간 1억대 수요만 회복해도 그래도 굉장히 화웨이 관련된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이제 초입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어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반등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주들을 끌고 왔던 거는 후공정 쪽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는 좀 색깔이 많이 달랐어요. 아, 그래요? 네, 어제는 전공정 업체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못난이었던 케미칼 관련주들, 뭐 한솔 케미칼, 뭐 솔브레인, 뭐 동진 세미캠 이런 업체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대접을 못 받던 전공정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상승한 거는 이거는 이제 메모리 반등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고 그게 이제 수치로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일단 이제 8월 대만 쪽의 IT 데이터들 보면 이게 좀 입증이 되고 있는데 일단 TSMC라는 업체가 이제 주로 모바일 AP 쪽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네. 애플 AP 매출 비중이 25%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굉장히 모바일 쪽 비중이 높은데 1월에서 8월 중에서 8월 매출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긍정적이었는데 대만 이제 PC 업체들 있잖아요. 그렇죠. PC 업체들을 올해 내내 계속해서 뭐 역성장 이야기하는 게 일이었는데 8월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수스나 에이서 같은 이제 PC OEM 업체들이 아수스가 29% 전달 대비해서 상승했고 에이서도 22% 상승했고요. 그리고 뭐 MSI, 기가바이트 이런 회사들도 20, 30%다 상승했고 여기서 포인트 미디어텍이라는 중저가 AP를 설계하는 회사 있죠. 중국 대만의 그 팹리스 업체인데 여기가 매출이 33%가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중저가 AP가 매출이 33% 늘었다라는 거는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이 그만큼 나온다는 거죠. 이 칩을 채택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는 거는 못난이 모바일 쪽의 어떤 메모리 수요인데 그게 이제 선행 지표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PC 쪽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윈도우 10 이제 운영 체제가 조만간에 완료가 됩니다. 네. 서비스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PC 업체들은 윈도우 11을 이제 채택을 해야 되는데 윈도우 11에 또 맞는 OS에 맞는 칩셋이 또 필요해요. 새로운 신규 칩셋들이 필요한데 그걸 또 올 하반기에 인텔하고 AMD하고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이 요 신제품 출시를 또 줄줄이 대거 준비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인텔의 그 신규 CPU인 메탈 레이크 같은 경우는 DDR5 DRAM 수요를 본격적으로 촉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또 새로운 칩셋이 나오면 또 여기에 또 메모리가 또 그전보다 또 고급 메모리들 DDR5하고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도 좀 더 많은 용량들이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이제 수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지금 모바일 디램 올해 오른쪽에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올라가는 수치들이 그죠?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네. 반등한다. 네네 맞습니다. 어제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20%뭐 D램을 올렸다 뭐 이런 네네.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큰 종목이 많이 오르기는 어려운데 거기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 중에 그동안 못난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간에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DDR5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쪽도 감산이 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화웨이 쪽 수혜주 우리 저 채팅창에 올라온 거 보니까 JNTC. 네, 맞습니다. 네, JNTC. 네네. 네요. 유리 그 커버드 유리 가공하는 강화 회사죠. 유리. 네네 맞습니다. 네.